자, 2024년에 제품을 100만 원에 팔았대요. 100만 원에 팔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이때 분기 이렇게 가나겠죠. 일단 여러분들 제품이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럼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판 거죠. 그럼 우리가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계정법 뭐 써요? 그렇죠. 외상매출금 쓰죠. 그래서 어떻게 분계를 끊었을 거냐면 여기 차변에 외상매출금,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뭘 쓸까요? 제품 까면 안 돼요. 왜? 제품을 팔았지 얼마짜리 제품을 팔았는지 없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 70만 원짜리 제품을 100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출제 안 한다고. 팔면 재고자산을 팔면 그냥 원가는 안 주고 그냥 판매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제품을 어떻게 까요? 제품이 장부에 얼마로 기록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때는 제품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장부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 수익 잡잖아요. 팔았으니까. 일단, 그래서 이때 수익 계정 과목 잡는 게 제품 매출이었어요. 그래서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 요렇게 분계.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수익이 2024년도에 잡힌 거예요. 그렇죠? 2024년도에.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기말에 얼마의 퇴직금을 줘야 될 건지 예상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관련된 수익이 잡힐 때 관련된 비용도 같이 잡혀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채권이 있잖아요. 그럼 채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띄어먹힐 가능성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띄어먹힌다라는 것도 위험이죠. 위험이니까 실제로 띄어먹혔을 때 비용해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술 난리 나는 거예요. 야, 너 띄어먹힐 게 있었으면 미리 알려줬어야지. 그렇죠? 그럼 주주들은 투자할 게, 얘네들이 만약에 뭔가 잘못된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주주들 입장에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망하거나 뭐 소송에서 배상금 나갔거나 그랬을 때 비용하면 난리 나는 거,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기 보고해줘야 되는 거, 위험성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31일에 내가 채권이 있다라는 건 그 중에서 못 받을 수 있는 채권 금액이 있겠죠. 그거를 추정하래요. 그래서 추정해봤던 회사가 이 채권이 100만 원 있었잖아요. 요 100만 원 중에 10%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여기 적어보면.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에 우리가 거래처에 대한 기사를 접해봤대요. 접했더니 죽여버릴게요. 대표자가 사망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죽일게요, 그냥. 사망했어요. 사망해서 위에 있는 100만 원 중에 자고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여기 있는 100만 원 중에 우리가 10%인 1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했대요. 이렇게. 판단?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비용 처리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미리 조기에 경고해줘야 돼. 예.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처리. 화면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여기 제가 보여준 사례 보시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시면 이거예요. 올해 연도 말에 회사한테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럼 있죠.
우리 주주들한테 공시할 때는 매출, 우리 받으러움하고 외상 매출, 그 매출 채권을 알려준다면서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올해 연도 말에 109억의 매출 채권이 있었던 거예요. 109억. 근데 이 중에서 18억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세무 공모한다. 요거를 주주들한테 알려줘요. 이런 방식으로. 자, 이 말이죠. 우리 회사가 총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요 정도의 채권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그냥 표시해야지. 그냥 이걸 퉁쳐버리면 원래부터 채권이 이 정도 있었는지 아니면 이 중에서 얼마는 못 받을 것 같은지가 정보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고. 내가 올해 연도 말에 미수금이 4억 2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는 떼어 먹힐 것 같습니다. 라고 정보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대손 충당금이, 그러니까 대손에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둔 금액이다라는 뜻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아까로 따지면 가뭄에 대비해서 채워야 되는 물, 있어야 될 물이에요, 물. 그렇죠? 그럼 얘는 우리 근데 분계를 끊을 때는 무조건 숫자를 플러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위치가 어디예요? 차변, 대변. 채권이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그럼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 플러스 대변.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대변 태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10만 원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했잖아요. 추정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왼쪽 무시하세요. 왼쪽은 인정하지 않아요. 세법에서 또는 회계에서 인정하지 않고요. 얘를 인정해요. 자꾸 듣고 버리세요.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직접 삼각법은 뭐냐면 실제로 못 받게 되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아요. 그놈의 유용한 정보 제공이 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쌓아두는 거예요. 대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 채워두는 거예요. 가뭄에 대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미리 비용합니다. 미리 비용을 해야지만 관련된 제품 매출 수익은 2024년도에 인식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못 받게 된 게 내년도야. 그럼 내년도에 비용하면 관련된 비용은 수익이 잡힌 2024년도와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지 같은 논리인 거예요. 알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 처리합니다. 일단 계정 과목은 신경 쓰시면 머리 아프니까 지금 그냥 비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일단 1000톤의, 일기니까 1000톤의 물을 사와서 미리 채워두는 거예요. 미리 가뭄에 대비해서 10만 톤의 물을 일단 처음 연도니까 사와서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자, 이제 사례 3. 자, 뭐냐? 여기. 자, 보니까, 자, 2025년 1월 13일 실제로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있죠?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중 13만 원을 못 받았대요. 못 받았으니까 이걸 우리가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손이 확정됐다라고 불러요. 대손의 확정. 자, 그럼 여러분들 대손이 확정됐죠? 그럼 대손이 확정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실제로 13만 톤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가뭄이 발생해가지고 13만 톤의 물을 방류해야 돼. 그죠? 근데 이미 몇 톤의 물은 있어요. 채워지는, 그죠? 10만 톤의 물 있잖아요. 얘를 먼저 방류하는 거예요. 자고로. 이거부터. 여러분, 우리가 채권이라는 건 언제 감소하냐면 회수할 때 감소하죠. 회수할 때도 감소하지만 어떨 때도 감소해요? 떼어 먹혔을 때. 그렇죠? 그래서 13만 원의 외상 매출금 채권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미 채워져 있는 물, 그래서 그럴 줄 알고 10만 톤의 물 채워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손충당금이라는 물을 방류하는 거예요, 차변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도 여러분 몇 톤의 물이 필요해요? 3만 톤의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예상치 못하게 3만 톤의 물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큼은 사와가지고 해야죠, 비용.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 뭐냐 화면.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건 회계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실제로 못 받았어요. 그럼 13만 원 까겠죠? 요때 비용 한 방에 몰아서 잡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왼쪽이 편해요. 왼쪽이 편하지만 왼쪽은 왜 인정하지 않냐면 잘 보세요. 어차피 왼쪽에 있는 거든 오른쪽에 있는 거든 어차피 총 비용으로 잡는 금액은 13만 원이 똑같아요. 총 비용으로. 맞죠? 총 비용으로 잡는 건 똑같아. 하지만 회계의 논리로 따지면 관련된 수익이, 우리 관련된 비용은 관련 수익이 잡힐 때 인식돼야 된다는 논리 있잖아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왼쪽은. 24년도에 관련된 수익 발생해서 24년도에 관련된 비용을 대응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얘는 문제가 뭐냐면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것들 표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만큼 위험 가능성 경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회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요게 왜냐면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이것처럼 하면 돼요. 그렇죠? 투자 받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쉴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대손도 마찬가지예요. 기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떼어 먹힐 걸 추정해요. 추정해서 미리 비용합니다. 미리 쌓아두고 그리고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면 내가 이미 채워둔 물, 대손충당금이라는 물 채워뒀잖아요. 여기서 일단 감소시켜요. 그리고 그러고도 대손충당금이 모자른 거잖아요. 모자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상했던 범위 밖에서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예상치 못하게 손실 본 거니까 이거는 비용할 수밖에.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비용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셨다가 우리 10시 35분 있죠? 10시 35분에 2교시 하겠습니다. 쉬시죠.